병이 비롯한 이번에 감기순환제입니다. 더운 여름철 우리가 음식 조심하시고요. 또 조만간에 또 장마가 온답니다. 또 비 조심,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에 더 가려움증이 생기는, 또 팽진이 생기고, 또 음식물 또 잘못 먹으면 또 가려움증 생기죠. 피부병 생기죠. 우리가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콜린성 두드러기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피레토 세라피적인 이론,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이론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를 앓고 계신 분들의 또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개발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의 핵심 이론입니다. 바로 면역과 무병 장수론이죠.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이 면역력이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온도는 바로 이 심부 온도 37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탄생의 온도, 바로 내 몸속 온도가 37도일 때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론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부 온도는 유지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데, 제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빨리빨리 내려갈 경우에서는 요절을 하게 된다, 빨리 죽는다, 질병에 잘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심부 온도가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때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심부 온도가 유지만 되면 되는데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숙명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요. 피부 온도란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합니다.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항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심부 온도 올라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한다는 게 바로 피레토 세라피의 핵심 이론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열 자극이 가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 그러한 현상이 없는데도 피부에 발적과 염증이 생긴다 라고 했을 때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때는 네 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피부 온도의 상승, 또 표면 장력의 약화, 응력의 강화 현상이 생기고요. 모공 다침 현상, 땀 분비의 감소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드러기는 알고 보면은 이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표면 장력이 약화되고 응력이 강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심부 온도의 저하가 장기적이고 완성적일 때 우리는 질병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심부 온도의 저하는 면역력의 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면역력을 키우려고 하면 심부 온도를 정상화시켜줘야 된다. 심부 온도가 정상화되려면 바로 세포 손상을 원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왜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궁금증도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콜린성 두드러기의 Q&A입니다. 자, 여름철에 운동을 하면 가려워서 긁게 되고,
긁으면 두드러기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여름철이 되면 왜 두드러기가 생기느냐, 또 운동을 하면 더더욱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평소에 이분은 심부 온도는 낮고 피부 온도는 높고 모공이 닫혀 있는 그런 생활 습생을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딱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몸에서 열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근데 심부온도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이 심부온도 올라가는 거는 알 수가 없고요. 피부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피부는 발적과 염증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피부온도가 올라가는데 모공이 확 열려져 주면 가려움증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이 순간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자, 가려움증은 그렇다라면은 강제적으로 내 몸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가려움증이 생긴 겁니다. 근데 긁고 나면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죠.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더 세지죠. 억력이 세질 때 우리가 팽진, 맥관 부종, 모세혈관 확장증, 이 조직이 부풀어 오르고 윤기가 되고 돌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전형적인 콜린성 두드러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랭성 두드러기가 있죠. 겨울철에. 아니면 에어컨을 강력하게 쓰면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치죠? 그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또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또 가려움증이 생기죠. 바로 이것은 심부온도가 낮아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두드러기가 생길 때 이건 한랭성 두드러기. 자, 여름철에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것은 콜린성 두드러기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잘 구분이 되죠. 자, 이렇게. 그러나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한랭성이든 콜린성이든 심부온도,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을 골고루 또 분산시켜주면 뭐 콜린성이든 한랭성이든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가 되면 또 안 됩니다. 반대가 되면 피부온도가 높다고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추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을 쓰게 되면 실은 가려움증은 바로 진정이 됩니다. 피부온도가 내려가니까. 근데 심부온도까지 내려가니까 모공은 더 다치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또 가려움증이 생기잖아요. 자, 계속 무한 반복이 되죠? 치료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장염에 걸렸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장염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염에 걸리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약을 쓰죠. 우선 항생제를 쓰겠죠. 자, 그러면은 장염 또한 심부온도는 낮고 피부온도는 높아져서 염증이 발생한 건데, 자, 이때 그 장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썼다라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 장염은 좀 어느 정도 증상은 진정되겠지만 심부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럼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치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되면 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거든요.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고 또 피부온도는 올라가니까 그때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장염이 생긴 이후에 두드러기가 생겼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여름만 되면 자꾸 다리랑 팔에 목이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가 나요. 병원 약도 처방받아 먹어봤는데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형적인 형태의 긁어버리면 피부의 발적과 팽진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두드러기의 증상입니다. 여름만 되면 다리에 두드러기가 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름이 되면 우리가 피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의해서. 그런데 평소에 이분 또한 심부 온도는 낮고 피부 온도는 높고 모공이 닫혀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강한 자외선을 받거나 하면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원력이 강해지니까 뭔가 목이 물린 것과 같은 볼록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팽진의 형태, 뭐 구진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려움증까지 생기면 우리가 두드러기로 이렇게 또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병원약은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병원약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이죠.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면 현재의 증상은 바로 완화가 되죠. 드라마틱하죠. 가려움증과 염증은 바로 진정은 되는데 왜? 피부온도가 내려가니까. 문제는 신부온도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시상하부에서 모공은 더 닫아버리죠. 그 모공이 닫히면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또 가려움증이 생기죠. 피부온도 올라가죠.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약이든 양약이든 좌우지간 제 입장에 있어서는 낮아져 있는 이 신부온도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줄 때만이 이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한방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런 4가지 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중에서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것은 온중산안지제를 쓰고요.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것은 청열해독지제, 또 모공을 열어주는 것은 파란해표지제를 써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료기간이 또 단축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무쪼록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여름철 덥지만 또 콜린성 두드러기도 조심하시고요. 특히 선풍기, 에어컨, 찬바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